2019년 교육권에 관하여 또 그 방향성에 관하여 학생과 학교 사이에 마찰이 잦았던 한 해였습니다. 교육권 운동과 전체 학생 총회 그리고 그 이후의 성공에 대해 지난 한 해를 경험했던 학교 구성원들과 함께 성공에 대해 2019년을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해 3월 일명 수강신청 대란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수강신청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학생들은 개강현타 직접행동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의 부실 행정에 대한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고, 이는 곧 교육권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 네트워크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원래는 한 달에 한 번 정도씩만 모여서 이 상황을 좀 돌아보고 뭔가 학교에 필요한 것들을 제의하고 같이 논의해보는 것을 구상했었는데, 그게 하다 보니까 상황이 점점 심각해져서 저희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떤 직접 행동을 하거나 시위를 하거나 어떤 간담회를 하거나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 연구에서 자료를 내거나 이런 수많은 활동들을 계속 이렇게 진행을 했었거든요. 학교가 어떤 의도적으로 과목 수를 대폭 줄이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거든요. 이 학부제와 새로운 어떤 열림교양대학의 교양과정 개편에 따른 과목 조정은 있었지만, 흔히 언론에 보도되는 대로 다른 어떤 일부 대학처럼 대폭적으로 강사를 해고하거나 과목을 줄이거나 학교가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았어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공교롭게도 안 좋은 분위기 속에 그런 사건이 좀 우연히 발생한 거죠. 그리고 4월 다른 곳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학교가 글로컬 IT 전공의 폐지를 통보한 것입니다.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전공 설명회에서 글로컬 IT 전공은 폐지를 통보받았습니다. 이는 5월 전체 학생 총회 개최에 도화선이 됩니다. 글로컬 IT 학과의 전공 폐지 계획이 뭔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이제 이거는 진짜 총회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그때 처음 했고요. 그 한 달 전쯤에 총회를 하자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총회까지 가기 전에도 학생복지처나 교무처랑 이런 곳들에 뭔가 대화를 많이 요청했었고 그런 협의하는 자리들을 가지려고 했었는데, 거기서 뭔가 우리가 지금 가져온 의견들이 받아들여지지 않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소수의 학생들의 의견일 뿐이다. 이게 전체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느냐. 우리가 뭐 소수 학생들의 이 일을 받아들여주기 위해 행정 집행을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말들을 행정 측에서 엄청 많이 했거든요. 정말 우리만의 목소리로 안 되겠구나, 뭔가 정말 이 사람들이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등하게 받아들이게 하는 어떤 장치가 있어야겠구나. 그렇다면 총회를 열어야겠다. 사실 그때는 2학기에 총회를 개강하면서 열어야 되나? 이런 고민도 했었어요, 사실은. 그 방학 기간 안에 해결되지 않았을 때 2학기 개강하고 총회를 열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 글로컬 IT 전공 폐지 부분이 드러나면서 사실 이건 당장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처음 했던 것 같고요. 지금의 상황을 공론화하기 위한 활동들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 한 달 동안에. 더습 개관식도 하고 더습 문화제도 하고 계속 이렇게 선전전 같은 것도 하고, 학생들한테 학교에 지금 이런 문제가 벌어지고 있고 우리가 목소리를 모아서 이런 요구안을 학교에 전달하려고 하니까 총회에 함께 참석해달라. 싱글 홍보하기보다는 그냥 이 노래에 담긴 메시지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난 가끔 쉽게 망치고 싶어. 내가 쌓아온 노력들 누군가는 눈을 가리고 앞을 보는 게 편하다고 말해도 다 똑같은 걸. 결국엔 내가 만든 것들도 모두 누군가의 흉내인 걸. 작은 내 이 나라 이 지구에서 무엇이 그리 새로운가. 사실 그것을 하면서도 제 자신에게도 확신을 해야 되는데, 좀 이게 과연 될까?
뭔가 총회가 성사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 걱정 이런 것들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한 3달 동안 정말 헌신해서 그리고 학생들이 이렇게 마음을 엄청 많이 모아주셔서 이만큼 왔는데 이것이 우리가 다 함께 노력해왔던 일들이 아무런 변화를 못 만들어내고 무산되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엄청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5월 22일 5시 30분 총학생회는 전체 학생총회를 소집합니다. 전체 학생총회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전체 학생의 5분의 1, 429명의 학생이 참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3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종족수는 쉽사리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요구를 학교에게 말하는 이 전체 학생 총회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총회가 안 되면 저희는 사실 이 활동을 이어갈 수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정말 발버둥을 쳐서 학생들에게 공론화를 시키고 네트워크에 이렇게 참여한 사람들을 만들고 이 문제를 이슈화를 시켰지만 그럼에도 학교에는 이 문제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어떤 변화를 할 낌새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어서 사실 굉장히 절망적이었어요. 이게 총회가 성사되지 않는다면 학교랑 이 논의가 더 이상 불가능하겠구나 하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총회를 소집한 지 1시간 1분이 지난 오후 6시 31분 참석자 수가 435명으로 집계됩니다. 그리고 총회가 시작됩니다. 2019년 전체 학생 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비표를 들지 않으신 분들은 기권표로 체크될 예정입니다. 찬성하시는 참석자분들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의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431명 맞나요? 네, 찬성 431명으로 더불어 숲의 가치를 지키고 학생의 권리를 높이는 전체 학생총회 학생 요구안이 가결되었음을 알립니다. 오늘의 시간은 우리의 권리를 높이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단순히 이게 성사돼서 우리가 성공했다 이런 느낌보다는 저희는 망하지는 않겠구나. 그리고 총회가 됐을 때 사실 다행이다. 이제야 비로소 학교랑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겠구나 이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엄청 안도하는. 네. 좀 하고 싶었던 거는 이 총회 안건이 단순히 그냥 총회 의장 혹은 총학생회가 발의한 그런 단순한 그런 문제 진단의 안건이 아니라 정말 학우 개개인의 요구와 이해가 들어가는 그런 것으로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이만큼 많은 학생들이 총회에 참석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쌓여온 무언가가 이거를 계기로 터졌고 총학생회에게 지지를 불어준 하나의 수단이라고 할까? 아무튼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고 총회 성사 이후에도 학교와 학생 간의 협의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사실 엄청 절망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서 이 의견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그 사람들은 교수고 행정을 집행한 어른이고 우리는 학생이고 그 격차를 두고서 대화를 하는 게 엄청 느껴졌거든요. 우리를 동등한 협의 주체로 보지 않고 학생들의 의견으로 자신들의 의견과 동등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게 느껴져서 그게 엄청 절망스러웠던 부분이고 그냥 학생들이 이렇게 의견을 가졌으니까 우리가 뭐 잘 해결해 보겠다, 다시는 문제를 만들지 않겠다 정도 수준의 이야기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협의회 자리에서 다시 이런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지 않게 할 것인지를 약속받지 않으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그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난 걸 봐왔던 불신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사실 신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2차, 3차 협의회 그리고 총장님과의 그 면담까지 가면서 그런 자세한 행정적인 절차들 저희가 만들어온 최소한의 수준을 계속해서 제안하고 가서 전달하고 하면서 그 협의를 이렇게 이끌어 나갔었어요. 전체 학생 총회에서 가결된 4개의 요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비인기 전공 축소 및 폐지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 둘째, 교육의 질과 다양성을 보장하라. 셋째, 학생, 대학, 본부 간의 정례적 회의 자리를 마련하라. 넷째, 복사실 문구점과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여현주 총학생회장은 4개의 요구안 협의가 모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비인기 전공 축소 계획 안 자체는 폐지가 됐고 이제 그리고 그 폐강 기준에 대해서 완화하는 거
예를 들어 뭐 5명 혹은 10명이 충원 신청을 해도 이제 폐강시키지 않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교수를 충원하겠다라는 부분도 약속을 받았고 실제로 충원을 했고 이제 앞으로도 충원할 계획들을 좀 도출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강의 수 부분은 교무처가 각 학과 학부들에게 이제 얘기하고 또 그 수준을 이제 좀 채워가는, 예년도 평균 수준을 좀 회복했다라는 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례적 회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4개 협의체는 학생 자치기구, 그러니까 학생회나 총학생회로부터 이것이 소집되거든요. 이번 연도 초반에는 학생들하고 논의된 적이 없는데 학교로부터 통보받는 모양새가 된 거죠.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총학생회로부터 회의 소집이 되고 또 각 부서는 그거에 맞는 뭐 자료나 이런 것들 준비하고 그런 회의체로 이제 어떻게 보면 정상화하는 거죠. 회의체 정상화. 마지막 부분은 복사실 문고점과 상생할 대책을 마련하라는 건데요. 실제로 총무처와 총학생회 그리고 지킴이 이렇게 세 단위가 지속적으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합의점들 다 찾았어요. 그래서 학교와 그리고 사장님들과 학생과 지킴이 그리고 총학생회 이렇게. 그러나 한편으로 협의 과정과 결과에 있어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조금 실망했던 것 중 하나가 아무래도 저는 그 후에 제가 관심을 많이 못 가진 걸 수도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크게 바뀐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제가 한창 그때 시험 기간 뭐 이런 게 겹쳐가지고 많은 관심을 두지 못했지만 그 이후에도 뭐 강의 계획서라든지 뭐 다양한 문제들이 터져 나온 걸로 봐서는 의견은 모아졌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접점은 찾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딱히 와닿는 게 없어서 그건 좀 아쉬워요. 크게 바뀐 걸 아직 제가 느끼지 못해서. 그러니까 이 성공회대 내 교육권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학생 사회 차원에서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학교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어떤 자극을 주고 학생 사회가 계속 지켜보고 있다 이런 느낌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그 지점이 아쉬운 부분 중 하나예요. 지금 수준에서 체감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사실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감을 하지 못할 거고 강의 문제를 개선하는 게 정말 어떠한 뭔가 획기적인 개선? 그런 개선점을 찾지 못해서 가장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있었던 그런 요구들, 그 예체능 과목을 뭐 더 늘리라든지 강의 수라든지 혹은 강의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진전된 부분이 없어 보여서 많이 아쉬운 것도 있긴 하고요. 두 번째 요구한 교육의 질과 다양성 보장에 있어서 이와 같은 아쉬움이 남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교육과정 협의의 가장 큰 걸림돌은 교육부의 대학 평가 기준이었습니다. 제도적인 부분,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 그런 데서 한계가 오는 것들은 진짜 제일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학교와 협의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이 느낀 한계 중 하나는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지침, 교육부에서 만들어낸 평가 기준, 그것이 학교에게 너무 절대적인 기준이고 어떤 실제로 그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목소리보다도 그것을 무시할 만큼 엄청나게 큰 지침이구나. 아, 이거는 그 큰 틀이 바뀌지 않으면 학교에 내려오는 그 교육부의 지침이나 그 교육부 자체의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아, 정말 이런 학생들의 운동으로 해결되기가 어려운 너무 거대한 벽이구나를 저는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해결되려면 이거는 더 큰 운동으로 이어져야 하는 일이겠다. 이런 말을 하기 싫지만 항상 이제 우리 학교만 하면은 항상 떠오르는 고질적인 문제, 이게 돈이 없다라는 그런 것들, 그리고 그 금전적인 지원을 받으려면 그런 교육부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학생으로서 그리고 또 이렇게 개인으로서 그런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범위에 있는 어떤 제도적인 한계, 이런 것들에서 많이 무력함을 느끼지 않았나. 교육부는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이라는 이름으로 기준을 정해 대학을 평가하여 재정 지원을 제한하거나 학생 정원을 감축시켜 왔습니다. 소규모 대학은 이 기준을 따라야 생존할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학생들의 몫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로 외부로부터 강제하는 그런 것들, 우리가 대학 평가할 때 상대평가 비율을 몇 % 이상 유지해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완전히 대한대학으로 가자 이런 결심을 하지 않는 이상은 지켜야죠. 우리가 저 교육부의 평가를
안 받겠다 선언은 하지 않았거든요. 불가능하죠. 그렇게 되면은 대학 지금 같은 형태로 생존은 어렵고, 뭐 신학대학들은 그렇게 선언하고 모든 국가 R&D 사업 참여 안 하고 지원 안 받고, 성공회대학교는 교육부 대학 평가에서 우리는 빠져나오겠다 이렇게 선언을 할 수는 없죠. 그렇게 됐을 때는 뭐 엄청난 어떤 정원 조정도 해야 되고. 저희 학교는 부실대학 판정을 받은 경험이 있고 2014년에 부실대학 판정을 받으면서 실제로 그때 해당 학기에 재학 중인 학우들은 국가장학금 2를 못 받고 학자금대출에 제한이 생기고 이런 부분이 정말 있었고, 사실 저희 학교가 큰 힘이 있는 재단으로부터 이제 뭐 지원이나 이런 걸 받는 학교가 아니고 정말 등록금에 그런 의존이 큰, 재정적으로도 좀 안정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정한 제도적인 어떤 수치를 지키지 못했을 때 그런 피해는 정말 그 소속의 학생들에게 모두 돌아가게 된다는 것, 그런 것들은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대학을 이제 평가를 해서 줄 세우기 식으로 하면은 사실상 규모가 큰 대학밖에 살아남지 못하죠. 저희 학교는 규모가 작은 대학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정말 큰다는 걸 느꼈고, 정말 그래서 그때는 그런 우스갯소리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이제 막 세종 가가지고 교육부 앞에서 천막 그걸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대학생들의 네트워크가 있거든요. 제가 연합체가 있는데, 사실 이런 대학 평가 부분은 지금 뭐 현안이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저희 학교는 소규모 대학이고 다른 대학에서는 좀 총장 직선제나 좀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현안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뭔가 소통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것도 많이 아쉬웠고. 학교 측 또한 교육부의 대학 평가 제도에 우호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김기석 총장은 교육부가 대학 교육 개입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야말로 동서고금을 막론해서 고등교육 기관을 국가가 통제해서 성공한 예가 없어요. 그런 좋은 성과를 거둔 적이 없다는 거죠. 이 연구나 교육, 고등교육 특히 자율성이 생명이거든요. 그것을 국가가 계획해서 이렇게 하라. 이게 올바른 교육이고 이게 올바른 관리 방법이야. 그렇게 해서 강요하는 것은 실제로는 교육을 죽이는 거죠. 시켜서는 안 되거든요. 그 교육부에 있는 관료들이 권력을 쥐고 대학을 흔드는 러서는 안 되는 일들인 거죠. 예를 들어 이번에 강사법. 교육에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교육권이 중요합니까? 강사의 노동권이 더 중요합니까? 강사의 노동권도 중요하지만 교육권이 더 중요하죠. 대학은 교육기관이니까. 그러면은 지난 벌써 뭐 거의 10년간 시행이 미뤄졌던 건데 한 학기 더 늦추면은 뭐 큰일 납니까? 교육이란 거는 계획을 1년 세워야 되고 2년 세워야 되고 학생이 들어오면 4년간 학교를 다닐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너무 이게 정치 논리를 따른다는 거죠. 강사들의 그런 요구를 반영해서 이렇게 강사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우리는 그런 정책을 했다. 뭐 이런 거 발표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전국에 있는 수백 개 대학에서 강의 편성이 어그러지는 거죠. 너무 정치 논리에 인기를 쫓아서 교육을 정책을 헷가닥 바꿔버리면은 그 수많은 그 학생들과 학부모들 또 교육기관들 어떻게 그걸 맞춰갑니까? 우리가 결국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그런 과정들을 학생들에게 숨기지 말고 같이 협의를 하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같이 이 부분을 타개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를 같이 학생애들 그리고 학생들과 같이 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뭐 전공 선택 못하게 하겠다 이런 것들 사실 통보를 하면서 그런 문제들이 시작된다고 보거든요. 너무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골머리를 쌓고 그러면서 더 문제를 키우고, 어떤 그런 교육청의 평가를 받거나 교육청의 지원을 받는 부분에 엄청 예민한데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이걸 실현해주면 우리가 그 평가 점수가 깎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건 현실적으로 들어주고 싶어도 들어줄 수가 없는 내용들이다. 근데 사실 저는 그때마다 이렇게 울컥울컥 올라왔던 말들은 근데 그거 지켜서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학교의 모습이 과연 학생들에게 가치가 있는 학교의 모습인가? 그것을 지켜서 지금 일구어내는 게 우리에게 가치가 있나? 차라리 돈이 없고 뭔가 좀 이렇게 열악한 상황이 되더라도
학교가 그런 것들을 조금 감수하고더라도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지금 학교의 문제 지점들을 들어주려고 하고 소통하려고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뭔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함께 뭔가를 만들어 가려는 모습을 보였다면 학생들이 이 정도로 학교에 불만을 가지고 절망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교육부라는 벽에 막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의 학교와 학생의 그 접점은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성공회대학교가 뭐 교육부 지침 같은 것도 물론 어느 정도 준수하면서 좀 학교만의 특성을 살려나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다른 학교와 차별화된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 부분을 좀 더 살린다면 좀 더 개성 있는 학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난해 성공회대 교육권 운동은 어떤 의미였고 앞으로 우리 대학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성공회대 교육의 현재와 미래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정말 완벽하게 해결돼서 뭔가 더 나아졌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과정이 있고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말했던 대로 제도적인 한계에 부딪히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벅찬 부분? 굉장히 해결해야 될 게 너무 많고 그래도 좀 의미가 있었던 거는 그런 학우분들이 이런 학생회, 학생자치기구에 대한 좀 필요성을 느끼셨을까? 그리고 그랬었으면 좋겠다. 일단 학교를 위해서 그리고 학생들의 교육권에 이어서 이런 걸 분모해서 직접 행동해 주시는 분들 정말 모두 일단 감사하게 저는 생각을 무척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지 못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채워주면서 저가 누군지도 모른데도 저를 위해서 그만큼 해주신 것 자체가 되게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활동이 하나 있었던 게 그 더숲 개관식 때 한 것 같거든요. 이때 학교 측의 대응도 잘못됐지만 저는 그런 공적인 자리에서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살짝은 들었어요. 이런 학생 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금이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계속 어느 정도 저는 조금씩이나마 계속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최대한 많은 학생들의 편의를 들어줄 수 있고 학교 측은 최대한 많은 학생의 목소리를 들음으로써 모두에게 걸맞는 교육을 제공한다는 거에서 저는 이런 활동이 계속되면 좋겠어요. 학생들의 관심이 지대하구나라는 것을 느꼈고요. 그런 점에서는 학생들이 대학의 주체가 돼서 대학 학교의 문제를 교육권과 관련해서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결의를 한 것을 보면은 보다 더 이렇게 주체적으로 우리 대학 생활을 하고 있어서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여러 가지 의도하지 않은 사건들이 중복해서 발생을 해서 그러한 좀 오해를 사게 되었고 그러한 해명을 충분히 잘 소통을 통해서 하지 못해서 그런 점은 이제 총장으로서 학생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교육에 대한 방향성을 저는 잃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도 19학번 분들이 그 대생세 시간에 다 같이 어떤 특강을 들으러 갔다고 들었어요. 그 학습법에 대한 강연을 하루 종일 들었는데 그 강연을 시작할 때 여는 말이 벤츠 타고 싶지 않으세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싶지 않으세요? 저기 백화점 가서 마네킹에 걸려있는 옷 다 사고 싶지 않으세요? 이러면서 그 강연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전달받은 것만으로도 그때 정말 침통했거든요. 성공회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이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교육의 가치는 도대체 무엇일까? 완전히 방향성을 잃은 게 아닌가? 왜냐면 사실 성공회대는 시설적으로나 이 학교 자체는 사실 내세울 거는 별로 없는 학교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는 정말 그 교육적인 가치나 어떤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에 끌려서 이 학교에 들어온 게 가장 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는데 그것에 대한 방향성을 참 많이 잃었다. 그 교육에 대한 것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인권과 평화의 대학이라고 제가 생각했던 건 수업 자체가 인권과 평화라기보다 학생들이라든지 그런 분위기 자체에 대해서는 인권과 평화를 많이 느꼈는데 학교 자체는 딱히 그 슬로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좀 몇 번 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성공회대학교가 좀 진짜 학문을 위한 장? 우리 학교만의 그런 인권과 평화 이 기존을 계속 지켜나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한국 사회 속에서도 꿋꿋이 힘들겠지만 꿋꿋이 지켜나가면 언젠가는 빛을 발하지 않을까요? 네. 당신이 바라는 성공회대는 어떤 모습인가요? 어떤 가치를 지키고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어떻게 교육받아야 하며 학교는 우리를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
지난해 성공회대는 이런 질문들을 던졌습니다.